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살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께서 마음속 감정이 깨어나고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순간 어떤 신호를 보여주시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이나 짊어지게 되는 책임 때문에 감정이 메말라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감정이나 누군가에게 끌리는 마음은 결코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겪고 더욱 성숙해진 상태이기에 중년의 시기에 느끼는 감정은 더욱 깊고 진솔하며 상대방에게 주는 의미도 무척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중년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늘 조심스럽게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잖은 세월 동안 나름의 경험을 쌓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대 혹은 이상형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로 결정한 상대에게는 오히려 솔직하고 때로는 과감한 방식으로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이미 책임질 일들이 많기에 혹시라도 실망을 겪게 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작용하여 상대가 자신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바로 마음을 접거나 거리를 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중년 여성의 마음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복합적이며 어디까지나 안정감이라는 커다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여성분들의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께서 마음속에 일렁이는 사랑의 감정이 다시금 깨어나고 특정한 남성에게 매력을 느꼈을 때 자주 보이는 몇 가지 특징적인 행동이나 사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각 개인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나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혹시라도 주변에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중년 여성분이 계실 때 놓치지 않고 그분의 마음에 화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아주 사소한 접촉이나 시선 교환에서부터 신호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우연히 생긴 스킨십이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 중년 여성분들께서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팔을 스치거나 옆에 바싹 붙어 앉는 등의 행동은 이미 굉장히 큰 관심의 표현입니다. 전혀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거리를 두기 마련이거든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자신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연 대상에게는 과감한 접근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한 발짝 더 다가서고 말도 짧게 끝내지 않고 좀 더 길게 이어가며 혹은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인다거나 하는 식의 작은 몸짓들이 겹치면 이분은 이미 어느 정도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 경우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혹은 남들이 어떻게 볼지보다 내 마음이 어떤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움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기에 확실한 관심이 없으면 결코 먼저 다가가거나 의미 있는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만 살가운 태도를 보이고 가벼운 농담을 하더라도 전혀 불쾌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분위기를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이미 좋아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말로써 자신의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기대거나 하지 않는데 왠지 당신 옆에 있으면 편하네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건네거나 요즘 나도 모르게 자꾸 당신 생각이 나요. 라며 짧게나마 솔직한 감정을 흘리기도 합니다. 혹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길 기대하며 그 주제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회사에서는 별일 없으세요? 주말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등. 사실 이 질문들은 흔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일상과 삶에 깊이 관심이 있다는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가끔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가슴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눈빛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쪽이 더 편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여성분이 귀하와 대화 중에 눈을 반짝이면서 바라보며 종종 수줍어 고개를 숙이지만 이내 다시 시선을 마주치고 또 어떤 때는 그 눈빛이 굉장히 깊고 부드럽게 머문다면 이건 나는 당신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당신이 참 좋아요. 라는 무언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러한 시선 교환에도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을 열지 않은 이성에게는 그렇게 길고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이야말로 더욱더 경계심을 가지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열게 되면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끊기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일종의 편안한 침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한 침묵 속에 흐르는 감정은 둘만의 특별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종국에는 더 친밀한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중년 여성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경계심이 강해서 개인적인 일이나 과거의 실패, 혹은 아픈 기억 등을 쉽게 털어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고 마음이 끌리는 상대에게는 서서히 이야기를 꺼내며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가령 예전에 어떤 상처를 받았던 연애 이야기나 이혼을 한 경험, 혹은 가족 문제 등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하는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기꺼이 공유하려 든다면 이건 이미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을 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마음을 열고 서로의 깊숙한 이야기를 공유하다 보면 스킨십 역시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손등이 스치는 정도에서 그치던 것이 점차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거나 팔짱을 끼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고 마주 보다가 충동적으로 포옹을 시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단둘이 있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갑작스럽게 입맞춤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사실 이런 장면은 마치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중년의 커플들 사이에서 은근히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진지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둘 다 더 이상 긴 시간을 허비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좋아한다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여성스러워지거나 혹은 귀여운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평소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의 분이 귀하 앞에서만 살짝 장난스러운 말을 하거나
깜짝 놀랄 정도로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낸다면 이미 호감의 정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나름대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를테면 이 나이에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그만큼 상대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거는 듯 하다가도 금세 웃음으로 풀어버립니다. 사실 이 또한 호감이 없으면 귀찮아서 굳이 시비조차 걸지 않습니다. 다만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 더 표출하고 싶고 상대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애교 섞인 투정이나 심지어 약간의 질투 어린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 것이죠. 어제 누구랑 만나셨길래 그렇게 즐거워 보이셨어요? 라든지, 이렇게 멋있으면 사람들 시선 많이 받으시겠어요? 같은 식의 말을 할 때 살짝 토라진 표정 뒤에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시선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중년 여성분들이 보여주는 신호들은 각자 미묘하게 다르지만 공통점은 안정적인 애정을 갈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청춘 시절처럼 단순히 스쳐가는 연애 감정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반려자로서 서로가 의지하고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호감을 표현하면서도 상대가 자신에게 책임감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빠르게 마음을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본인의 감정이 깨어나서 더없이 뜨거운 상태라 해도 상대가 본인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설령 관심이 있더라도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이 커져버립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상대에게 맞춰 기다려주기만 하거나 묵묵히 희생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며 감정 소비를 무의미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다가오고 스킨십에도 거부감이 없고 시선에도 애정이 깃들어 있으며 은근한 질투와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귀화를 시험하기도 하고 또 깊은 개인적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면 절대 그냥 흘려버리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본인도 그분에게 마음이 있다면 분명하고 단호하게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괜스레 밀고 당기는 전략을 쓰다가 오히려 마음을 다친 분들을 적잖이 보게 됩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나름의 현실 감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련 없이 돌아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진전된 관계를 원한다는 사인을 직설적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뭐 하세요?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혹은 곧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떠세요? 같은 제안이 오면 이는 이미 호감 이상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밥 한 끼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는 것은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니까요. 이렇듯 한 번이라도 둘만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싶은 의사를 내비쳤다면 거의 10중 8구는 진지한 호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혹시 그냥 친구로서 편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남녀 사이, 특히 중년 남녀 사이에서 친구로만 남는 것과 좀 더 진전된 사이로 발전하고 싶은 것은 느낌부터 다릅니다. 상대가 제안하는 시간의 길이, 만나는 장소나 분위기, 혹은 대화의 주제와 깊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짓이나 시선, 말투,
감정 표현으로 확실히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그분이 귀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도 관심이 있다면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화답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저도 사실은 당신이 참 좋습니다. 좀 더 자주 보고 싶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게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급진전시킬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에 괜한 시간 끌기로 상대방이 지쳐버리는 상황은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상대가 실망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지만 중년 여성분들이 꼭 상대방의 경제력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책임감, 그리고 서로가 함께 했을 때 주고받는 감정적 안정감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앞으로 나의 일상을 함께 지탱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때 경제적인 문제는 조금 뒤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생활이 어려워서 가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 중요한 건 마음과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또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중년 여성분들에게 훨씬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이미 나름의 인생 역정을 겪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것이 단지 화려한 포장지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중년 여성분들이 아주 사소한 일로 섭섭함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라며 서운함을 드러낸다든지, 혹은 어제 내가 많이 피곤해 보였을 텐데 집에 잘 들어갔냐고 한마디도 없어서 좀 서운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할까요? 바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그만큼 당신으로부터의 보살핌과 애정 표현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면 굳이 그런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을 만나면 아, 이분이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기대하고 있구나. 그 기대를 어쩌면 내가 채워줄 수 있겠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달래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 역시 이 사람은 믿을 만하고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심이 쌓이다 보면 점점 더 마음이 열리고 더 깊이 있는 대화와 더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간혹 중년 여성분들 중에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인해 보이고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혼자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겠지만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누군가와 교감하고 친밀한 유대감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있다면 마음 문을 열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처음엔 저는 뭐 딱히 남자친구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오늘은 뭐 하셨어요? 나랑 함께 밥 한 끼 하실래요? 하며 다가온다면 이건 호감 이상의 감정을 나타내는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한편으로 중년이라는 시기가 오면서 더 이상 사랑에 대해 무턱대고 낭만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 문제, 혹은 부모님 부양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주변 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끌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로맨틱한 감정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성분들은 나는 안정과 설렘 둘 다를 원한다는 조금 까다로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상대에게서 설렘을 주는 요소도 필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감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따라서 만약 중년 여성분이 귀하에게 여러 가지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귀하가 장난스럽게만 대응하거나 혹은 전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냥 만나면 되잖아? 식의 가벼운 말만 반복한다면 처음에는 좋게 받아주다가도 이내 마음이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저도 당신과 진중하게 교감하고 싶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일상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간을 두고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같은 진솔한 마음을 전한다면 중년 여성분은 큰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가 보내는 여러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 신호에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선 많은 것을 잃었거나 혹은 아직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혹은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불안과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여성분들이 나 진짜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마음먹었을 때는 갑작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 둘이서 바닷가에 가면 어떨까요? 라든지 앞으로 몇 달 후에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때 같이 해보시겠어요? 같은 식으로 확장된 시간 개념으로 대화를 이끕니다. 이는 간단한 듯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미래를 전제로 한 대화는 이미 상대를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려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도 굳이 이러한 언급을 한다는 건 그만큼 간절히 당신을 일상과 앞으로의 삶에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하가 저도 좋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을 맞춰볼까요? 라고 긍정적으로 화답한다면 그분은 아마 꽤나 큰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약속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서로가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는 기폭제가 되죠. 이렇듯 중년 여성분들이 깨어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특정한 단어나 몸짓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태도와 눈빛, 대화 내용, 그리고 사소한 제안이나 몸의 거리까지도 다방면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에게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구나, 나에게 마음을 쓰고 있구나, 이 대화가 즐겁고 의미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가, 그리고 내 일상과 상처까지도 자연스럽게 털어놓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누구에게선가 이런 신호들을 읽어내신다면 적절히 반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고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언제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혼자 살 수 없고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중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결국 함께할 한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가령 중년 여성분들이 살짝 살가운 농담을 한다거나 혹은 약간 수줍어하면서도 결코 피하지 않고 눈을 바라본다거나 혹은 정말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분명 그건 호감의 표시이자 다가오라는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저 머뭇거리며 혹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지나쳐버리면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그분은 마음을 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관계가 정리되거나 매듭지어지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놓치고 후회하시지 않으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분이 정말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절한 성격이라서 그런 걸까? 하는 고민에 빠질 때는 대화를 몇 번 더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미묘한 표정 변화, 시선, 목소리 톤을 관찰해 보십시오. 한두 번이면 헷갈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호감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만약 본인도 호감이 있다면 과감하게 저도 당신께 마음이 갑니다. 앞으로 우리 좀 더 자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상대방 역시 언제 말해 줄까 기다리고 있었어요라며 반가운 표정을 짓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혹여나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짓는 것이 삶을 더 단순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또 다른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면 더 무겁고 책임감 있는 감정이지만 그만큼 더 따뜻하고 깊숙하게 영혼을 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과거와 상처, 추억과 소망을 간직한 채 만나는 사람들이기에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훨씬 더 성숙하고 의미 깊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서로를 챙기고 돌보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함께하면 좋겠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애틋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자주 말하듯 사랑은 절대 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해서 늦지도 않고 내일이라고 해서 빠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아,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분과 함께라면 뭔가 따스한 날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마음이 움직인다면 중년의 연애야말로 의외로 짜릿하고 또 현실적인 동반자 관계로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고 약점을 보이더라도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끔은 많은 분들이 중년이 되어 보니 이미 혼자가 편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사실 외로움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와서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게 귀찮다거나 혹은 상대가 내 상황을 이해해 줄지 모르겠고 내가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래도 누군가와 다시 한번 달콤한 감정을 나눠보고 싶다는 소망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깨어나는 순간 자신에게 다가와 주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순순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신호를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이 기대하는 책임감이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재빨리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년 여성분들이 종종 한번 마음을 접으면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젊은 시절처럼 밀당을 즐기거나 감정적으로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은 내게 맞지 않는구나. 더 이상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겠네 하고 깔끔히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회를 잡고 싶다면 그분의 신호에 적시에 화답하셔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다면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은 나날이 꽃 피울 것입니다. 재치 있는 농담 한마디에도 크게 웃고 혹은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줄 수 있고 주말엔 가벼운 여행이나 산책을 함께하며 삶의 낙을 찾게 되겠죠. 이렇게 중년의 사랑은 때로는 느긋하고 여유롭게, 때로는 열정적이고 진솔하게 펼쳐집니다. 결국 사랑이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를 향해 움직이는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싹 트는 법입니다. 상대가 보내는 사소한 관심이나 몸짓, 그리고 말 속에 담긴 미묘한 힌트를 캐치하신다면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인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이라 해서 무뚝뚝하기만 한 게 결코 아닙니다. 때때로 젊은 시절보다 더 귀엽고 수줍으며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마음이 한번 결심하고 열렸을 때는 신중하지만 깊이 있고 진심으로 상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중년 여성분들이 호감을 느끼고 감정이 깨어나셨을 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로 다정한 말과 사소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시도하고, 둘째로 눈빛이 깊고 오래 머무르며, 셋째로 감정적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장난 섞인 질투를 보이기도 하고, 넷째로 함께 미래를 그리는 얘기를 꺼내며, 다섯째로 섭섭함을 표현하는 등 애정의 확인을 기대하고, 여섯째로 적극적으로 주말 약속이나 긴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제안하는 식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거의 틀림없이 호감의 표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신호들을 포착했음에도 아직 확신이 안 선다거나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며 뒤로 미루다 보면 상대는 이미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점점 짧다는 걸 깨달으며 사는 중년의 시기에는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 조심스럽게라도 용기를 내어 저도 당신에게 끌립니다. 우리 조금 더 자주 가깝게 지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보세요. 상대방 역시 오래도록 그 고백을 기다려왔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거절당하더라도 적어도 후회 없이 나의 진심을 표현해 본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온다면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깊고 성숙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년의 사랑에는 어쩐지 모를 따뜻함이 있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위로해주고 남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혹시 주변에 왜 이분은 날 볼 때마다 자꾸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걸까 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그분의 신호를 다시금 관찰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열고 있으면서도 내가 괜히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고 주저하신다면 조금 더 용기 내어 다가가 보세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건 인생에서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 특히 중년의 심리에 관한 깊이 있는 대화는 언제나 흥미롭고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솔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상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느끼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희로애락을 녹여낸 깊은 감정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내일 혹은 모레 언젠가 곁에 있는 누군가와 따뜻하고 든든한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